문제가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이재명 후보는 단칼에 이 배우자 토론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제안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검증받는 거하고 배우자 토론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죠. 뭐 토론을 한다는 것은 공약과 정책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시대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님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히려 전략적인 미스라고 보는 것이, 결국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김건희 여사 연일 방송에서 명품 때 그리고 또 당내 선거 개입 논의로 아마 수사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숨기고 싶었고, 지금 다시 얘기하면 김혜경 여사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 훌륭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다, 그게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후보들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뭐냐, 21세기에 맞지 않는 아젠다겠죠.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입니다. 저희 당 윤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기 위해 오늘 극장을 찾았는데요. 관련 화면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관람을 마친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는데 전한일 강사와 함께 관람했다고.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을. 손에 뵙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 뭔 소리? 대통령께서 지난 영화 국민의힘을 새로운 게 부정선거.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의 힘에 주인공은 아니에요? 구성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그 영화 관람을 또 국민의힘과 지나치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여러 차례 또 윤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이 영화를 만든 분이 이영돈 전 PD입니다. 이영돈 PD가 전환길 씨가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영돈 전 TV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좀 파헤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고갈성 영화를 냈다는 점에서는 그런 또 시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원의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은 저는 자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저거 봐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현재 국민의힘과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단체방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윤 전 대통령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누가 좀 말려달라, 이런 말들이 야, 저 강사도 왔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윤석열 팬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저런 행동 자체가 당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역효과를 주인공 아니에요? 이 순간에 주인공은 어떻게 영화 실제 인물 활보하고 영화 관람 자기 영웅인 것처럼 저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마 저거 좀 상당히 많은 넷플릭스 그 말은 법 쪽에 대해서 한 가을에 나오겠지. 실제적으로 많은 오늘 지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인들 당시에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사실대로 끌어내라, 이런 실질적인 전형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걸 이런저런 전체적으로 다 공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대통령이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가 무슨 자기의 수사인 것처럼 그렇게 의양양하게 돌아다닌다는 거, 민주당이나 일반 탄핵을 찬성했거나 아니거나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대선이 이제 29일이면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10일 가까이 군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악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의 악재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8강을 첫 공개 행보잖아요.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공개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세요? 아직 정해진 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것은 꼭 공개 행보라기보다는 이 대선을
앞두고 이 부정선거, 이런 선거의 좀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신 거지. 실제 인물이? 이것을 꼭 무슨 뭐 공개 행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좀 공정성과 그리고 그 투명한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 주인. 선관위가 감사원의 지금 감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왜 자체적인 좋아? 그런 모니터링밖에 안 되고 있지 정신이 않습니까? 나쁘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저 젊은 애들. 어떤 그런 선거에 객관적인 그런 검증, 사실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또라이 이야기가 자극적인 많이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앞두고 이제 나오는 뭐 편에 이런 관리. 영화에 대해 영화를 본인의 생각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진짜 때문에 주인공이 가신 맞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뭐 공개적인 행보를 야, 그런 뭐 의도적인 경호나 행보, 어디 기자를 밀고 있어요. 여자 기자를. 뭐 이것저것 성추행이요? 성만다고 알 성추행. 수는 없지만 자연인 좀 저 윤석열 새끼군요. 전 대통령의 그런 기자를 시선이기 밀고 때문에 있어. 또 이것을 지나치게 저는 뭐 국민의힘과 공부하기도 저는 어렵지 않나요? 차이들은 이제는 지금은 영화관에 중독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뭐 지금 하는 이 거야? 장면은 영화 관람의 창피하네. 마침 장면을 차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눈 윤 따위나 대통령과 절연을 강조한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는 거는 국민의힘의 자멸입니다. 네. 이런 저 진짜 평가를 창피하네. 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과 상관없는 일이다. 창피하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이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십니까? 전연해야 될 단계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전연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는 뭐 법정 앞에 서야 될 그런 상황에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다만 선거 때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사과하는 것이 전략상 옳은 것이냐? 어차피 사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표는 이미 정리를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 사안에 김건희 여사 사과 부분을 꺼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내를 더 혼란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아마 당내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가 실제 하지만 인물이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돌아왔네. 절연을 강조한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어제 독자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 잠깐 야씨 보고 부산에 해운대 강원도 살아 빼거든. 근데 저 김무순 안 써있어. 맴매 저거 왜 그런지 이게 집에 있으니까 욕하면 하나는 이제 관종이기 때문에 지 알리는 다음은 내가 볼 때 여기 빨갱이당이 대통령 안 되냐 아마 새누리당 또 만들 거야. 탈퇴될 거야. 예전에 새누리당 아니면 이준석 있는데 매매 네, 한동훈 전 지지. 대표 어제 부산을 방문했는데 화면 보신 것처럼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크게 벌려야지. 김문수 유세장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었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출격 얼마나 도움이 크게 될지 벌려.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유세복에 김문수 후보 이름이 없잖아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때문에 이름이 아직 인쇄되지 않은 일부러. 건지 저희가 그 후보 선정에 문제가 지난 월요일 후보는 쓰는데 같은 당이니까 지급된 이런 선거 어쩔 수 없어. 운동원 오후에는 이번 김문수가 없었습니다. 둘 중에 그래서 저것을 관종 일부러 아니면 그렇게 할 수는 좀 없습니다만 지금 욕처럼.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층에도 팬덤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또 보수층에도 확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꼭뭐 연예인이야? 뭐 팬으로 이런 뭐 정치하게 뭐 이런 직함과 아니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홍보하는 것이 국민의힘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오히려 뭐 어떤 그 선대위원장직을 좀 맡아서 하면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있지 않냐 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이 바깥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뭐 단일화 뭐 이러한 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또 당 내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공식적인 어떤 그 선대위에 뭐 직함을 받아서 좀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입장에서는 좀 같이 무대에 올라서 좀 번쩍 들어 올려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뭐 그래도 고맙다는 의견을 전하긴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마음이 너무 고우신 분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 좋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해 보이는 간절한 니네가 실제로 대통령 꼭 이기겠다는 더 빨리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요. 정치 되지. 그런데 보면 안타깝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참에 한동훈 대표가 선거운동하기로 나섰으면 김문수 후보 손을 들고 같이 종횡무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마치 잘못하면 자기 세만 그 위세만 가시하는 듯한 모습.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 비판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PK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 박빙의 상태에서 그나마도 이재명 후보로 가는 보수층의 어떤 원심력이 작동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한다 그렇게 봐야 되죠. 완전 원팀이 아니라 반쪽짜리 원팀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또 한 명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이 홍준표 전 시장인데요. 오늘도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이 되면 함께 읽어주시죠. 저희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와이 특사단이 결국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NS에 특사단이 모두 돌아갔다. 대선 끝난 뒤에 돌아갔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와이 모델인가요?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 올린 프로필 사진 넥타이가 파란색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건가요?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홍사월 일부 분들이 또 민주당에 입당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SNS 사진을 파란 넥타이로 좀 바꾸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현재 탈당을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뭐 이러한 공식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낸 그러한 하와이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돌아와서 김문수 후보의 또 손을 같이 잡는 뭐 이런 행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뭐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넥타이뿐만 아니라 티셔츠도 빨간색을 입고 사진을 찍긴 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시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차기 당권은 홍준표 전 시장이 먹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총리설에 관해서 양쪽에서 다 부인하긴 했는데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정권 후반기쯤에는 총리설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김중건 비서실장 같은 중량감 있는 분을 PK에서 모셔왔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어떤 그 이재명 대표나 또 유심 작가나 다 이제 중원을 장악하겠다, 더 보수화하겠다, 더 중도화하겠다라고 하는 표본으로 봐서 사실 국민의힘이 살짝 놀라는 것이 바로 홍준표 총리설이었다고 보여지고 여전히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사실은 김 대통령 시기에 그걸 원했던 바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복당을 하는 과정이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수월할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복당은 쉽지 않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로 당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행태는 김문수 후보는 모르겠고 나는 계속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그널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네. 13일 남은 대선의 마지막 이슈는 이제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 그런데 오늘은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의 인터뷰 듣고 오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쓰는 정도의 이끌어야 단일화 이루가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말 못할 때부터 배울래? 대선 끝까지
지금서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겨루는 것, 그것이 막아야 우리 민주당에서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이걸로 단일화 막아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막아야지. 아직 단일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럼 기존의 단일화 러브콜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조바심을 내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까 이제 여론조사 수치도 어떡하냐. 나왔습니다만 또라이 지금은 또라이 후보의 김문수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나라도 합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디? 어떤 그런 단일화를 하기 위한 좀 분위기 조성은 지금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좀 볼 수 어디 있을 것 씨발.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선거는 또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흐름이 이거는 바뀌고 20살 있기 때부터 때문에 먹는 거야. 그런 면에서 또 이용해서 있을 먹으면 안 돼. 오래되는 거야. 뭐 지지율도 조사 뭐 이런 추이를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디긴 하지만 상승세를 좀 타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주의 상황은 아내는 우유 국민의힘이 먹어야 돼. 혼란한 먹고 우유 상황을 먹어. 간신히 마치고 우유 이제 이동일에 먹고 우유 먹어야지. 맘마 먹고. 공식 후보로 확정이 매매? 됐고 그리고 또 선거 운동을 하다 정석이? 보니까 조금 지난주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좀 준비를 좀 또 담아. 아무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래도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는 또 이준석 후보 아니면 다리나에 대한 그런 문구가 좀 또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기업신앙의 입장에서도 아마 저는 현실적 고민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의 득표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면 선거 보조원을 받을 기회 보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사실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그 세석의 소수 야당의 한계도 저는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후보가 정치하고 노화되지 않겠습니까? 되게 그런 오래 면에서 지금 열심히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저 옆에 뒷모습 봐. 후보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느끼고 있기 70대. 때문에 뭐 그런 앞으로의 좀 본인의 행보 그리고 또 앞으로 30년 현실적인 더. 그런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할 때 뭐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를 향한 단일화 구애, 그중에 구애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미는 한 사람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 이사장을 찾아가서 같이 학식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재현 후보 단일화 하라고 단일화가 설득시키네. 약간 멀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 안철수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 이준석 의원이 단일화 얘기할 거 알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난 항상 열려있다. 네. 다만 단일화 얘기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밝혔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용어 선택일 뿐입니다. 단일화냐는 용어를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고 마지막에 가서 언제든지 그런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입장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인열 부분에 1% 그러니까 돌아서려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학식과는 실제 자격 지지율보다 실제 표가 사표 심리 때문에 되게 공무원들이 근데 그런 의미에서 뉴스에 있다고. 근데 대학교 동의하는데 이게 단일화 물건으로 간다. 저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입지의 좁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감사하는 거예요? 10% 5% 되면 그동안에 쓴 돈 전체가 보전이 하나도 안 된다는 소리가 됐죠. 또 주변에 의원들도 민주당이 가기도 하고 또 허은하 대표하고도 결별하면서 당도 굉장히 어떤 이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가서 갑자기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더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흔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수, 이준석 후보 모두 동반 지지율이 상승을 해야 단일화 시너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런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뭐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7, 8% 정도 그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지금 제 주위에 계시는 국민의힘의 또 지지자분들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뭉쳐로 지금 시원찮을까에 지금 그 보수 성향의 후보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래서 되겠냐, 투표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지지율을 합산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정말 투표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단일화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먹어야지 먹고. 지금 함께 합식을 남아 하고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잠시 후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상원 4차장도 동반 사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건강 문제였지만 진짜 사퇴 사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 여사의 수사 과정에서 차량이 당사자의 검찰청으로 아유, 다 찍혔는데 일어나. 이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까지 사회통화하는 유튜브 천재. 탄핵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은 데 천재? 사과도 없다든지 건강사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현재의 대선 그러니까 다 치는 거야, 이놈아. 봤을 때 김건희 여사 무혐의라고 하는 것이 말을 제대로 아프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빨리 근데 거기는 피신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태 가만히 있어야지. 대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예, 퇴직 예정일이 대선 전날인 6월 2일인데 검사들은 본인이 그만두고 싶다고 바로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요. 네, 사표 수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 이런 게 있어야 그러니까 되겠죠. 이놈아 이렇게 그런데 저는 없어진 두 이제 분의 사실 그 탄핵은 굉장히 너도 이거 복덩이 마당을 다치는 정치를 거지. 목적으로 한 나라서 잡은 거지. 굉장히 나는 정신적 고통을 엄마 받고 들였으면 못 그리고 잡았지.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심리가 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말 못할 그런 고통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맷집이 제일 중요한 도시공사건이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기 가만히 때문에 이것을 다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서명승 무혐의 결정을 중앙지검에서 내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그런 새로운 분위기가 한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사표를 내게 된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듭니다. 신호정 검찰총장은 hinih님 없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 직무유기 수사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네, 뭐 그런 주장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신호정 총장의 이제 남은 임기들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마무리하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의 검찰총장이 사실 내가 굉장히 공정하고 또 임기가 보장돼야 되는 백지라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신호정 총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졌을 때 이러다가 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놈아. 그 신호정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이
이스타 타이 항공의 그 4위 취업과 관련해서 그치. 수사가 또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이재명 뭐 후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건의 수사가 또 진행이 돼서 결국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검찰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대선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는 것은 아예 이게 바로 검찰을 공중 분해해서 엄마. 공소청 뭐 공소만 담당하는 이런 검찰청 또 뭐 기소만 담당하는 검찰청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쪼개겠다는 이런 공약까지 또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은 검찰의 분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우정 총장이 임기가 지금 한참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에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정말 독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심우정 총장도 힘든 과정이 앞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검찰의 역사를 쓴다.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또 보여주는 뭐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본인의 직을 묵묵하게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에 대한 여러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 내부 조직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어떤 맘마 먹어야지 이제 어디서 또 입증이라든지 다양한 맘마 백과사식의 논의를 하고 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용 가능성이라든지 눈치는 내가 더 빨리 큰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맘마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네. 사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바로 교수 잡아. 전주의전 안 됐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려? 졸려? 미국에서도 21대 대선 재외투표가 시작 후에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투표소를 찾은 재외 국민들은 이번보다 절실했던 투표는 없었다며 고국의 정상화를 기원했습니다. 신상희 차원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송진옥 씨 부부는 전날 밤 4시간을 운전해 버지니아주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투표소를 찾은 부부. 16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이번처럼 투표가 절실했던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투표소안에서 이 도장을 찍는데 되게 좀 뭉클한 게 있었어요. 제 한 표가 투표하려고 옛날에는 지금 되게 개 작은 그지 표로 같은데 생각해서 투표하려고 투표를 많이 4시간을 했었는데 차 타고 이번에는 정말 큰 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허수가 백발의 어르신도 아들과 아내의 더 손을 잡고 병신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뭉치는 나는 민주주의를 누가 위해 삽니다. 하나는 하나 뭉치는 좋은 일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지난 20대 대선 당시 70%의 투표율을 아씨, 보였던 투표 2일 워싱턴 날 DC 근처 4개 지역의 2일 투표소에도 나오면 첫날부터 바보들 아니야? 유권자들의 발길이 2일 나오면 이어졌습니다. 월요일까지 쉬 이번 21대 대선에 이번 바보. 워싱턴 DC 지역에 등록한 재외선거 3일 유권자는 나면 모두 애매하지 않나? 4,272명. 미국 전역에서 차라리 5만 2일 1천여 날서 명이 얼마 재외선거 유권자로 뭐 월요일까지 등록했습니다. 그냥 쉬는 우리 거야. 재외 동포들 또 특히 미주 지역 어려운데.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국내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 가능한 빠짐없이 졸리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생업을 졸리지. 밀고 시간을 쪼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졸리지. 개혁과 탄핵 사태로 어지러웠던 고국이 다시 정상화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얼마나 아이들이 일찍 살아갈 나왔나. 곳은 진짜 책임감 있는 대표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118개국에서 재외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오는 25일까지 왜 태국에 37개 저거 하나? 투표소에서 선거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대사가 YTN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마음만 이준석 먹어야지. 후보와 다 먹었잖아요. 대결에서 크게 앞서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졸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졸려?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보였습니다. 먼저 정인훈 기자입니다.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대선이면 뭐 이게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지를 물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네.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6%를 차지했습니다. 2번 남았어요. 지난주 YTN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김문수 후보 3%포인트가 빨리 올랐고 없다나 모른 무응답이 13%에서 7%로 이거 떨어졌습니다. 두 개는 그냥 두개 캐스팅 보팅 그게 중앙층에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61대 23으로 격차가 다 먹었어 벌어졌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8%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남자는 이렇게 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완벽하게 이재명 맞춰.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이거 하나 49대 남았잖아, 하나. 37, 호남은 69대 21로 이재명 하나 후보가 남았잖아. 김문수 후보보다 우위를 보였고 빨리 씹어. 보수세가 강한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를 기록했고 포기에서 김문수 후보 43%, 이재명 후보 야, 43%. 니 보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씹어요. 빨리 주는 세대별로 보면 4050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집계됐고 70세 이상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30에서 두 자릿수 지지를 이거 빨리 받았습니다. 씹어야지. 지지 여부와